안녕. 노래가 없으니까 좀 심심한가? 어때요, 여러분? 책을 읽을 건데 좀 조용한 노래가 하나 필요하려나? 무슨 노래가 좋을까? 아이고, 깜짝이야. 미안해요. 소리가 너무 크네. 그럼 한번 깔아보고 별로면은 좀 끄고 해보자. 어때? 뭐 오늘 짧게 읽을 게 아니니까. 무슨 노래로 할까? 아, 이걸 정해왔어야 되는데 바보다, 그죠? 타자 소리는 없고 여기가 제 책상이라서 지금 책상이 아니라서 식탁이에요. 식탁. 오, 책 읽을 때 좋은 플레이리스트가 있대. 읽을 때 듣기 좋은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찾아보자. 오, 여기 있네요. 오, 이런 느낌이구나. 바로 책 읽기는 너무 정없어 보이니까 근황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요새 저는 촬영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촬영들을 좀 하고 있고 뭐 작품 준비도 하고 오디션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최근에는 되게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연기 레슨을 오랜만에 받았어요. 몇 년 만에. 근데 근래 들어서 좀 같은 작품을 연속으로 또 하다 보니까 또 색다른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 처음 배웠는데 너무 수업이 재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다이어트를 맨날 한다 하는데 진짜로 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다이어트란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그래도 열심히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저는 공복 달리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어. 진짜. 그래서 그냥 저는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요새 저녁을 좀 간단하게 먹거나 안 먹거나 하다 보니까 일어나면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밥을 먹어요. 아점이죠. 아점을 먹고 좀 오늘은 헬스장을 갔었고, 어제는 저기 집 앞에 넷가? 그 머시기 천에 가서 이제 대본도 읽고 음악도 들으면서 이렇게 걸었는데 좋더라고요. 어제 날씨가 너무 좋더라.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 좋게 산책 겸 조깅을 하고 그러고 왔어요.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읽어볼 책은요, 천선란 작가님의 노을 건너기라는 책인데요. 사실 아까 그 글을 썼을 때
그 라이브 하겠다고 글을 썼을 때는 이렇게 풀로 다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원작자님도 있을 거며, 뭐 펴낸 곳도 있을 거며, 뭐 제작사도 있을 거며. 그래서 이제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좀 군데군데 발췌해서 들려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펜으로 체크를 해놨는데요. 근데 좋은 글이 많아서 이게 다 하면 안 되니까 잘 해놔야겠다. 저도 지금 보면서 그냥 좋았던 부분 체크했는데, 이 책은요 공효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공효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고 이제 우주 비행사입니다. 우주 비행사이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제 오늘 라이브를 듣고 느낌이 좋다, 읽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뭐 요새 뭐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그런 어플들도 있고, 볼 수 있는 구독료를 내고 볼 수 있는 어플들도 있고.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랬지 여러분? 무슨 떡볶이집 이름 얘기하지 않았어? 아무튼 그런 걸로 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책. 그래서 군데군데 발췌해서 조금씩 읽어드릴 건데요. 네, 맞아요. 리민의 서재. 맞아, 그게 있었지. 그래서 뭐 그냥 책을 그냥 쭉 읽진 않을 거고요. 군데군데 읽을 거라서 보면서 조금씩 제가 느낀 점도 이야기하면서 좀 읽어볼 거예요. 저도 이 지금 컨텐츠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 나도 지금 프리스타일이에요.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볼 텐데, 이거 BGM 음량 어때요? 이거만 설정하고 바로 시작하려고.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코에가 거이나 아리가또. 딱 좋아? 오케이. 좀 커요. 딱 좋아. 그러면은 줄이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 칸만 딱 줄일게요.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공효는 캡슐 알약 하나를 먹고 의료용 침대 위에 누웠다. 공효는 느끼지 못할 테지만 몸에 들어간 캡슐이 녹으며 그 안에 있던 나노봇이 뇌로 이동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꾸듯 공효는 AI가 구현해낸 어린 자신을 맞닥뜨릴 예정이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공효는 의심을 가득 품고 눈을 감았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책의 시작이에요. 시작이라서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이제 뭐 훈련의 어떤 일환이라고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때 읽을 때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이제 또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효는 어떤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어린 공효를 만나게 됩니다. 연필을 세게 쥐던 버릇이 있었다. 연필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세게 쥐었다. 실내화 가방도 피구공도 안경 다리도 친구 손도. 힘을 너무 세게 준 탓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공을 잡다 손톱이 빠지고 안경 다리가 부러지고 친구와 절교했다.
나 아프게 하려고 손 꽉 잡는 거지? 하고 울음을 터뜨리던 친구의 이름이 지솔이었던가? 11살 때 미술학원에서 처음 만나 반년 동안 꽤 두터운 우정을 쌓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멀어지다 다른 무리와 어울리며 서로 인사조차 주고받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어린 공유는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지솔과 다시 친해질 거라 믿었다. 안타까운 짝사랑이었다. 지솔이 공유의 뒷담화하는 걸 들으며 끝이 났으니. 살며 숱하게 많은 사람과 싸우고 연을 끊었지만 공유는 언제나 초등학교 5층 화장실 칸에서 들었던 지솔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냥 싫어. 같이 있으면 짜증나.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거기에 얽매여 살았겠지만 오히려 그쪽이 더 나았을 것이다. 공여가 이후 10대의 인맥을 모두 망친 데에는 작은 말실수 하나에 밤을 세우는 것에는 지솔의 공이 컸다. 그래도 공유는 지솔을 미워하지 않았다. 공유는 타인을 미워하는 일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래서 차라리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게 편했다. 손톱이 파고들던 어린 공유의 손바닥. 한동안 살이 까져 피가 나고 딱지가 앉았다가 굳은 살이 되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없다. 어느 순간 세게 쥐는 습관이 사라졌고 자연스레 흉터도 없어졌다. 평생 못 고칠 줄 알았던 습관 하나가 소리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것을 깨닫자 일종의 책임감이 느껴졌다. 어린 공유는 지금의 공유가 잊은 상처를 지나고 있는 아이였다. 뭐 그리는 중이야? 어린 공유는 역시나 입을 열지 않았다. 내가 알아맞혀 볼까? 공유가 입소리를 내며 고민에 빠졌다. 어린 공유의 손이 느려졌다. 공유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 공유는 조그맣고 까만 점박이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토성의 고리 위를 달리고 있는 얼룩말이야. 얼룩말은 엉덩이에 하트 모양 점이 있어. 그리고 가만 보자. 자세히 보니 머리띠를 했네. 다른 애들은 얼룩말이 못나고 이상해서 혼자 달린다고 생각하지만 얼룩말은 행복해하고 있어. 얼룩말은 혼자인 걸 꽤 즐기거든. 어린 공유가 입술에 힘을 주었다. 웃음을 참으려는 습관이었다. 지솔이 자신을 욕하고 다녀도 미워하지 못한 이유가 떠올랐다. 지솔은 그냥 싫다고 했을지언정 공유가 공상과 망상에 빠져 헛소리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유가 만들어주었던 드레스 입은 외계인 인형을 가방에서 떼지 않았다. 한동안 지솔이 피치 못할 임무를 받은 첩보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임무가 끝나면 다시 공유와 놀 거라 믿었던 시기도 있었다. 그 임무는 결국 끝나지 않았지만 어린 공유는 만족한 표정으로 연필을 내려놓았다. 공유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린 공유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끝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어린 공유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느껴질지 좀 궁금해요. 이 작가분도 그리고 독자분들도 저도 조금씩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 책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이어서 얘기해보죠. 나 너무 많이 읽는 거 아니겠지? 잠깐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안 갈래. 어린 공유가 걸음을 멈췄다. 가기 싫어졌어. 손도 잡지 마. 그냥 혼자 가. 당장 어딘가로 떠날 것처럼 어린 공유는 공유의 손을 매정하게 놓았지만 그 어디로도 가지 않고 우두커니 섰다.
공효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버티는 어린 공효를 맞닥뜨렸을 때보다 차분했다.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결국 한때 자신이었던 것이다. 어린 공효는 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마음이 상했다. 엄마가 마트에서 장을 보며 전화를 너무 오래 할 때, 옷 매무새를 정리해주며 공효의 눈을 보지 않을 때 등등. 중간중간 스킵할게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꾹 참으며 왜 그러냐고 묻는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학부모 참관 수업에 오지 못했을 때도, 공효의 생일을 깜빡했을 때도, 소풍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을 때도 서운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를 달래던 공효였는데, 공통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어느 순간들에 심장이 불쑥 아래로 꺼지며 그 자리에 불만과 짜증이 차올랐다. 당장이라도 옷을 벗고 주먹으로 제 몸을 때리며 분을 풀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엄마를 당황스럽고 슬프게 만들고 싶었다. 그 마음을 공효가 아니면 누가 알겠는가. 어린 공효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골치 아팠던 감정이었다. 공효가 어린 공효와 눈을 맞췄다. 중력이 올라갈 때 하는 호흡법이 있어. 그거 같이 한번 해보자. 어린 공효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효는 아랑곳하지 않고 숨을 잔뜩 들이마셨다. 일부러 볼을 빵빵하게 부풀린 다음 숨을 참았다. 그리고 훅 숨을 내뱉었다 들이마셨다. 3초 간격으로 빠르게. 공효를 깨름칙하게 바라보는 어린 공효에도 굴하지 않고 따라할 때까지 반복했다. 어린 공효는 몰랐겠지만 공효는 안다. 무엇을 원했던 건지. 왜 그때마다 분노에 가까운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아무런 준비 없이 엄마의 외로움을 보았던 거다. 그게 외로운 사람이 짓는 표정과 정적이라는 걸 모른 채로. 그 마음의 중력을 온몸으로 받아버린 거지. 공효는 멈추지 않고 호흡했다. 어린 공효가 조금씩 공효를 따라 숨을 훅 내뱉기 시작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서 기절하지 않기 위해, 중력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숨을 쉬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는. 알겠어? 그럼 네가 이기는 거야. 뭐를? 뭐든. 중력도 이기는데 뭘 못 이기겠어. 어린 공효가 공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공효는 그 행동이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네. 이런 부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이렇게는 좀 뭐랄까,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는, 본인의 어떤 어두운 면을 이겨내는 방법을 사실 본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 제목은 노을 건너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효가 느끼는 공포 혹은 어두움에 관한 부분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은 매달리기보다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란 기록이나 시험 통과가 아니라 엄마의 기일이 오면 찾아오는 무기력함, 예고도 없이 밀어닥치는 자기 혐오, 앞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 따위였다.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공유는 도망쳤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직면해야 하는지, 무엇을 감싸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천천히 집기에는 삶이 너무 바빴다. 공유는 해야 할 게 많았다. 당장 눈앞의 것들을 잘 해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믿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알아서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그런 믿음은 틀렸다.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정말로 죽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공유가 뒤돌아 어린 공유의 어깨를 붙잡았다. 저거 같이 없애자. 어린 공유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안 없애면 또 나타날걸? 실눈 뜨듯 한쪽 눈을 살며시 뜨며 어린 공유가 대꾸했다. 거미 무서워했잖아. 지금은 안 무서워? 무서워. 근데 옛날만큼 무섭지는 않아.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왜? 거미보다 무서운 게 많아져서. 잘 됐다. 어린 공유의 반응에 공유가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잘 돼? 무서운 게 더 많아졌다니까. 내가 있잖아. 미안해요. 나는 평생 저 거미를 못 넘을 텐데 너는 그걸 해낸 거잖아. 내가 있잖아.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저걸 어떻게 없애? 저렇게 큰데. 저렇게 말도 안 되게 큰 타란툴라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분명 타란툴라를 없앨 수 있는 무기도 나타날 거야. 진짜? 진짜로. 세상에는 그런 이상한 법칙이 있거든. 내가 튕겨나간 반동만큼 날아오를 수 있고 두려운 만큼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요술봉이 생기는. 우리한테는 검이 생기겠다. 검 쓰는 캐릭터 좋아했으니까. 공유는 검을 찾는 척 주변을 살폈고 거짓말처럼 공유의 등 뒤에 검 2자루가 놓여 있었다. 공유는 한 자루를 어린 공유의 손에 쥐어주었다. 더 이야기하면 나중에 책 볼 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조금 스킵하고 읽자면 셋에 함께 뛰기로 했다. 공유는 어린 공유가 뛰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그래도 괜찮았지만 어린 공유는 공유의 우렁찬 셋과 함께 망설이지 않고 뛰었다. 그리고 이 책에는요 공유와 어린 공유 말고도 아키나라는 캐릭터가 또 나와요. 이 아키나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나를 가장 깊게 들여다봐주는 무언가인 것 같아. 여기선 지인으로 나와요. 같은 직업이기도 하고 같은 뭐랄까요? 같은 직업군이기도 하고 선배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친한 지인일 수도 있고 좋은 친구겠죠? 그래서 아키나와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부분에서 좋았던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어린 시절은 어땠는데? 무서운 할아버지나 불쾌한 이웃은 없었어? 아키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물었다. 공유의 시선에 담기는 엄마는 언제나 혼자 서 있었다. 혼자가 아닐 때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비친
공유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전부였다. 차라리 아키나처럼 무서운 할아버지라도 있길 바랐다고 말하면 이기적인 일일까? 공유가 숨을 죽이면 곧장 적막해지는 붉은 집, 그런 것만이 기억났다. 깊은 숨, 몸의 숨을 전부 빼내려는 듯한, 그렇게 죽어버릴 것 같은 숨. 엄마가 내뱉는 모든 숨들이 흩어지지 않고 집에 깔렸다. 그걸 좀 빨리 알았던 것 같아. 뭐를? 사람은 외롭다는 거. 내가 곁에 있어도 엄마는 외롭다는 거.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거. 그렇게 됐어? 아키나의 물음에 공유는 미소 지을 뿐이었지만 아키나는 답을 안다는 듯 공유를 끌어안았다. 공유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이 안에 있구나. 잘 만나고 와. 그리고 한 번은 꼭 끌어안아 줘야 돼.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부분이 남았는데요. 이 둘 중에 어떤 걸 얘기해 줄까? 여기 좋겠다. 다녀올게.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아? 심심하면 자주 불러.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것에 처음에 서서 너도 같이 지켜봐. 내가 어디까지 가나. 공유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밉지 않아? 나는 여기서 너를 엄청 괴롭히는데. 하지만 어린 공유의 말대로 어린 공유가 없다면 공유는 바람에 날아갈 것이다. 모든 선택의 기준에 어린 공유가 있었다. 깊이 잠수하며 숨을 힘껏 참은 것도, 무중력 공간에서 기뻤던 것도, 출구 없는 우주로 나아가고 싶었던 것도, 좁은 복도에 서서 하늘을 노려보던 어린 공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는 너를 좋아해, 공유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너를 너무 좋아한단다. 어린 공유는 그제야 공유를 두 팔로 끌어안았다. 네, 제가 오늘 읽을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어린 공유는 누굴까, 여러분? 어리다는 표현이 정말로 나이가 어렸을 때 내가 이제는 나이를 먹고 나서의 기억 속에 어린 나의 두려움이나 생각들, 그리고 뭔가 그런, 그걸 뭐라고 하냐, 결핍들이라던가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어리지 않고 그냥 평생 하루하루 나를 좀먹는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읽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작가님은 어떻게 그려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용기를 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라 들려드리고 싶었고, 저번에 짧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진짜의 나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들고 와봤고, 진짜 내면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대요.
그 내면 아이라는 친구는 새벽에만 오지 않을까? 그치? 새벽에 자주 오는 친구 아니야? 그 내면 아이를 영어로 하면 영어도 아니지 콩글리시 아니야 그거? 센치하다. 내면 아이의 이름을 센치로 부르자 그럼 어때? 다음엔 한 3일 전에 미리 책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읽고 올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재밌겠다. 새벽 감성 그래 그치 그런 거죠. 뭔가 야심한 시각에 이런 대화를 하니까 좋은데 느낌 있는데 그치 독서 모임 같다 진짜. 근데 내가 알기로 독서 모임 같은 거 좀 카페 같은 데서 하지 않아? 낮에? 센치해지죠. 뭔가 근데 좀 하나는 좀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 그 너무 센치해져서 잠 못 들게 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도 했었어. 아니 그 뭐야 요새 유튜브로 그런 거 좀 자주 보게 되더라고. 약간 도파민 채울 때 있잖아. 요새 숏 필름이라고 하나? 그런 재밌게 풀어낸 거나 뭐 그런 일상에 있는 것들 컨텐츠화해서 좀 풍자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보통 그렇더라고. 나도 독서 모임은 한 번도 안 해봤네. 근데 재밌겠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간다면 내 성격에는 무슨 생각할 것 같냐면 이걸 이렇게 느낀다고? 나랑 너무 다른데? 이 생각할 것 같아. 북튜버라는 단어가 있군요. 북튜버도 있어? 북튜버 좋은데 나는 북튜버 하고 싶다. 책 읽는 거 요새 좀 좋아져가지고 언제까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돈도 내고 한다고? 진짜? 야 이거는 공짜다 그치? 하긴 근데 그 다름을 듣는 재미도 있겠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네. 그리고 요새 나 책을 읽다가 생각한 건데 이게 나는 그거 싫더라. 그래서 내가 독서 모임 싫다고 생각한 것 같아. 저거 뭐야 보통 이제 외국 작품 외국 작품을 이제 한국어로 옮겨서 옮기니의 말이 이제 끝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나 그거 보는데 다시는 그건 안 보겠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근데 이해는 돼요. 아무튼 본인이 느낀 생각을 왜냐면 누구보다 가장 많이 보고 왜냐면 번역을 하셔야 하니까 그리고 또 의역도 하셔야 되고 누구보다 그 작품과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라서 좀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나는 뭔가 그 책을 딱 읽고 난 그 여운이 옴기니라고 하나? 옴기니의 말 때문에 흐려지더라. 그럼 또 근데 좋아하는 평론가가 생기면 또 달라져? 그럴 수도 있겠다.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겠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어떤 그런 역자라고 해 그거를? 역자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안 볼 것 같아요.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운을 느끼기 위해서. 아무튼 센치해지는 밤이네. 좋다야.
어때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 괜찮았어? 뭔가 그거야. 뭔가 의미가 정해져 버린다는 느낌.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 아니 좀 너무 루즈했거나 이러면은 좀 수정하면 되잖아, 이 컨텐츠를. 아 그래? 다행이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여운이라는 게 오래가진 않잖아. 글로 안 남겨? 제가 나 어디서 얘기했나? 요새 시 쓴다고? 시라기보다는 글을 쓰거든요. 저 요즘에 글을 되게 많이 써요. 그 있잖아. 그 봄을 탄다고 해? 보통 가을을 탄다고 하나? 뭐라고 하지? 가을 타나 봐. 맞구나. 나는 봄을 타나 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고 라이브 준비를 하면서 물을 따르다가 갑자기 물소리를 듣고 생각나는 그냥 어떤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한 라이브 10분 남았는데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들려줄까? 왜냐면 이 책을 읽고 직후여가지고 관련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이 작업은 너무 긴장된다. 잘 읽어야 되는데, 그치? 읽어볼게요. 제목은 없습니다, 아직. 이거 읽고 나서 제목 같이 지어보자. 컵에 물을 따르다 보면 물방울이 부딪히는 중력의 소리가 저 깊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 그러다 그 소리가 익숙해질 즈음 그러려니 하며 딴짓을 하다가 보면 방울들이 물줄기가 되어 바닥에 흘러 걷잡을 수 없게 돼. 그러니 우리는 계속 보아야 해. 같은 장면의 연속이어도, 같은 소리가 반복되어도 바닥에 흐른 물이 눈물이 되기 전에 마셔주고, 버려주고, 나눠주고, 갈아줘야 해. 흐른 물이 날 적시고 소리를 질러도 보글보글 소리만 들리기 전에, 나를 넘어 내 주위마저 삼키기 전에. 네,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이 어린 공효가 나는 내가 꺼내지 못하는 어두움이라고 느껴졌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따르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물이 결국에 넘치잖아. 그래서 물이 넘치지 않게 쳐다봐 줘야 되는데 물을 나는 맨날 많이 따르니까 이렇게 안 보고 있다가 물이 넘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컵에 물을 진짜 정수기로 따라 보잖아요. 처음에는 소리가 엄청 커. 막 타닥타닥타닥 보글보글보글 막 하다가 컵에 물이 거의 가득 찰 때쯤에 소리가 없어져. 거기서 이제 한 몇 초 있으면 그 물이 흐르는 거잖아. 근데 뭔가 그게 나 혼자 쌓아두고 있는 어두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어두움이 넘쳐서 나를 적시기 전에 계속 바라봐주고 주변에 나누고 계속 얘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어요. 이 팁 아니지. 아니 내가
요새 글쓰기 시작하고 아니 이런 글들을 막 쓰는데 MBTI 바뀌었다 이건 무조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다시 한 거라니까. 근데 결국엔 또 그렇게 나오더라. 이게 글을 쓰는 재미가 엄청 있더라고. 하나 더 읽어줄까? 근데 이건 더 무거운데? 아니 시 형식도 있고요. 시 형식에 된 글도 있고 에세이? 나는 사실 글을 내가 배우거나 나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글의 형식이 뭐 어떻게 불리는지도 몰라 나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시는 아닌 것 같은데 읽을까 말까 너무 고민되네. 한번 읽어볼게. 그래 용기를 내보자. 오늘 문학의 밤이니까 그죠? 이거는 조금 길어요. 나는 결여되어 있다. 나랑 같은 종족과는 제작 단계는 같았던 것 같은데 모두가 오른발로 힘겨운 걸음마를 처음 내디딜 때 나만 혼자 왼발이었던 건지 아님 준비도 안 된 척추 근육을 나 홀로 사용했던 건지 모두가 하늘을 보고 파랑을 보고 반짝일 때 내 동공에도 파랑이 비친다. 단지 기분 따라 파랑이 싫을 수도 하늘이 싫은 날이 많은 것뿐이라. 대신 모두가 걸음마가 버겁지 않은 나이가 되고 두렵다의 느낌을 어렴풋이 알아갈 때쯤 나는 남들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겁을 잃었다. 아니 잃었다기보단 남들의 왼다리 근육이 겁이었던 양 애시당초 뇌리에 존재하지 않았다. 허리춤을 한참 넘는 물 높이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도 단지 깊고 높을 뿐이었다. 나 어딘가 잘못된 걸까? 아님 누구보다 큰 근육과 이빨을 가지고도 열매를 즐겨 먹는 영장류인 걸까? 즐거워라. 누군가를 세상 미워해 본 적도 없지만 그에게 내 모든 언어를 사용해 저주의 말을 퍼붓는 행위보다 하루가 지나면 무슨 기분이었더라 하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탁자에 쏟아놓고 얼룩도 달리 보면 데코레이션이겠지 하며 양껏 여유를 부려보는 오늘 하루에 나도 당신도 자그마한 행복을 찾길 바란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담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읽는 게 어렵네. 남의 글이 아니라 내 글이니까 부담된다. 이게 조금씩 막 글을 쓰다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최근에 읽던 그리고 막 좋아했던 구절이나 막 최근에 읽은 책들 위주로 영향을 좀 받긴 하는 것 같아. 그 라이프 오브 파이에 보면 오랑우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누구보다 힘이 세고 강하잖아. 근데 바나나를 즐겨 먹잖아요. 그 생각을 하다가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이런 글입니다. 어떻게 좀 계속 써도 되겠어?
재밌네. 글 이야기 하니까 요새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진짜 신기하게 그냥 툭 생각난다? 그러면 갑자기 앉아서 툭 써. 그리고 다음날 보면 이상한 건 지워버리고. 한 3줄짜리만 있는 것들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쓰다가 모이면 한 번에 뭐 어떻게든 공개해 볼게요. 왜냐면 다 들려주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활자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목소리는 내 감정이 들어가잖아. 타인의 감정이 들어가잖아. 근데 활자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내 목소리로 읽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좀 활자로 소개해 줄 때가 오겠죠? 네. 열심히 쓴다는 소린 못하겠어. 왜냐면 하루에 몇 개 쓸 때도 있고 며칠에도 하나도 못 쓸 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약속해야 돼? 아무튼 쓰다가 많아지면 공개할게. 딱 이 말이 적절하네. 이렇게 끄적이다가 가사가 된 것도 있냐고요? 없어요. 그 어디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항상 멜로디를 먼저 쓰고 가사를 썼던 타입인데, 근데 나 가사 쓰는 거 엄청 좋아한다고도 얘기했던 것 같아. 그 뭐야, 실제로 작사할 때가 사실 조금 더 그 본인에게 취하는 그게 있어. 와, 이 표현 좋았다 이러면서. 안 배워서 그런가 봐. 왜냐면 작곡은 막 배우고 맨날 부르고 막 이러다가 그냥 글은 내가 느끼는 대로 쓰는데, 그냥 나만의 기준으로 그냥 써버리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이런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밌나 봐. 확실히 S의 느낌이 좀 난다는데, 근데 저도 동의해요. 뭔가 막 책 읽다 보면 와, 이런 표현은 진짜 나는 아예 그냥 아예 감이 안 잡히는데 할 때가 있거든. 그게 이제 성격 따라 글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또 오늘 이 문학의 밤 좋네요. 원래 얼굴 보고 하고 싶었는데 점 뺀 게 아직도 안 나왔어. 점이 깊었나 봐. 점은 또 처음 빼보니까 나는 한 일주일이면 되겠지 이랬거든. 안 되네. 정기적 컨텐츠 가나요 하는데, 비정기적 컨텐츠 갈게요. 네, 언제 글이 나오고 책을 언제 읽고 이거를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다음 주부터는 사실 일이 엄청 많더라고. 괜찮아, 일을 해야지. 그리고 아직 아물질 않아서 뭐가 덜 빠졌고 빠졌고도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저 말이 진짜 많네. 책은 미리 공지 부탁드립니다. 꼭 다음엔 그렇게 할게요. 오늘 아까 나 하지 않았어? 하긴 근데 당일날 하고 당일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생각이 짧았네. 안 빠진 건 안고 가자고 제안. 그래, 안 빠진 건 걔가 미련이 깊나 보다. 그렇게 매정하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 몇 군데? 몇 군데는 모르겠어. 막 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들도 정리해가지고. 폭삭 소가수다는 안 볼 거예요. 이번 주는 제가 앞에 20분 보고 이거 안 돼. 너무 감정을 쓰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침마다 눈이 부을 것 같아. 촬영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촬영 없는 날에 골라볼게요. 쉬는 전날 봐야 돼. 쉬는 날에 보면 안 되고. 어머니께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저는 약속대로 전화를 했답니다. 뒤로 갈수록 유쾌하고 재밌어? 다행이네. 앞에 그 몇십 분은 진짜 막 진짜 피말리더라. 피말려. 다 읽고 꼭 후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문학의 밤은, 나 이거 제목 문학의 밤 맞니? 나 제목 뭐야? 아무튼 먼 밤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네. 부디 재밌었다면 좋겠고요. 조만간 또 목소리나 얼굴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책 읽는 밤. 글 읽는 밤이야? 책 읽는 밤이야. 글이야? 그래, 글 읽는 밤. 글 읽는 밤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부디 자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오늘은 그거 안 할 거야. 근데 이거 뭔가 그 컨텐츠랑 안 어울리잖아, 그치? 잘 자. 안녕. 좋은 꿈 꿔요.